베트남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우리나라 제품으로 그런 분위기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정관장. 정관장도 인기 있어요. 정관장도 꽤 비싸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도 비싼 근데 제품이죠.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삼은 고려 시대부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베트남 기록에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고려에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게 뭐 인삼, 영지버섯 이런 건데요. 베트남에서 정관장이 연매출이 약 제가 알기로 한 300억 정도. 근데 뭐 절대 기준으로는 아직도 뭐 좀 적긴 해요. 근데 꾸준히 네. 늘고 있는데 정관장 쪽에서 베트남 시장을 좀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관광객이 그동안 끊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근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베트남인 거고요. 그 베트남에서 정관장 선물했다 그러면 좀 엄청 신경 썼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 선물할 때 또 회사에서 귀한 분들에게 선물할 때는 정관장 선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식 가정에선 뭐 그냥 지금은 아예 이제 흔히 그런데 중산층 이상 아니면 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겐나 밀폐 용기.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광글라스의 그 유리 형태로 되는 밀폐 용기.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도시락을 많이 좀 가지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통해서 음식을 많이 데펴 먹기도 하고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많이 하다가 이게 베트남에서 또 건강을 또 엄청 신경을 써요. 네. 근데 일반 플라스틱을 통해서 그냥 전자레인지 돌린다거나 이러면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걸 베트남에서 이제 많이 알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특히 내 자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는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용기를 쓴다 그래서 라겐락이 지금도 상류 사회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상류 사회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 거의 일반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네, 이제 집에서 웬만한 집에서는 이제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게 안 되면은 라겐락처럼 보이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한 비슷하게 생긴 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끊기면서 한국에서 이제 많이 좀 눈에 보이는 관광객들이 이제 베트남 관광객들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명동에서도 맞아요. 보면은 최근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라는가 보면은 상점에서 어느 나라 말로 광고 문구를 붙여놓은 걸 보면은 네.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태국이나 베트남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관광객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아세안 특히 베트남에서 의료 관광을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 부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사실 기분 나빠서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가려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베트남에서 들어올 때요.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 결혼한 분들이 또 사돈의 팔촌까지 또 잘 가족들을 데려오려 하다 보니까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항상 붐벼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가 호치민이나 하노이 영사관, 대사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다가 서류 준비하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에이씨 한국 안 가 기분 나빠서 이런 경우가 그런 정말 면이 많아요. 또 있었겠군요. 네. 그래서 특히 베트남 부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의 의료 수준이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위중한 상황일 때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검진마저도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곳에서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태국이나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그런 이제 소득 수준을 좀 증명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대폭 서류로 간소화해서 이 베트남의 부자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또 그 사람들에 의한 관광 수지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걸 좀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네. 그런 점이 또 그러니까 사실 의료 관광이 굉장히 좀 성장 여력이 있는 게 뭐 중동 부자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진료나 수술 받고 싶어하는 경우 많이 저희도 있죠. 이제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베트남도 그런 수요가 있겠군요. 아무래도 부자들은 그리고 베트남에 제 가까운 직원이 예전에 이제 좀 작은 암에 걸렸었는데 울면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뭐 하노이 호치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하노이에서 이제 가장 좋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금방 수술 받을 수 있고 그게 큰 돈이 들지 않은데 그런 정도의 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집안이 괜찮고 동원한 인맥이라도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걸 한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네.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상품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K 메디컬 산업이 또 커질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듣다 보니까 저희 굉장히 1시간 훌쩍 넘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유, 네. 또 이렇게 불러주시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 변화 속도를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의 최근 경제 안 좋아지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한 건 올해 3분기가 지나가면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릴 거고요.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서로 베트남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 중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인상이 더욱더 높아질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매우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트남을 발판을 삼아서 다른 인근의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것을 막무가내로 베트남이 친중 국가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네. 기업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이 위축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정말 큰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베트남에 진출한 게 리스크하지 않냐,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돈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그나마 이만한 시장이었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너무 많이 좀 들어와 있기도 하니까 네. 베트남을 발판으로 인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또 진출을 하는 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